이걸 이제 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잔뜩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CPI 지표는 3%로 해서 뭐 여기 이제 둔화되는 국면이 3개월째 지금 둔화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22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유럽하고 미국은 선진국의 주요 양대 산맥이죠. 22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도 자기들이 한없이 버티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8월달에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제 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한 유가가 아마 82불 전후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생각같이 또 2%대로 바로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연유로 해서 3% 라인에서 좀 정체 상태가 좀 유지될 거라 9월달 꼭 금리 인하 하란 법이 없어요. 지금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대 올라오니 어쩌냐 합니다만은 그거 가봐야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 유가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1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율이 역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 3% 수준으로 또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만하게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이제 미국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파는 세력이 나온 겁니다.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내가 남들 팔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놈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주가가 이제 먼저 올라서 제가 주가가 미리서 올라 버리면 얘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오히려 조정받아 버릴 수 있다. 근데 그 조정은 크진 않습니다. 마치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금리 인상으로 가요. 인상으로 가는데 첫 번째 금리 인상하면은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열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또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한차는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매도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도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이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했죠. 그래 지금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5.57%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나 이제 테슬라는 또 로보택시 8월 8일에서 10월 달로 이제 연기, CJF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 어쩌니 해가면서 또 연기, 이 두 종목이 이제 지수 끌어내리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날 이제 하락, 보통 이제 대세 하락장이 되면은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오히려 하락폭이 커져버린 경우도 다분히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요. 한번 화들짝 이제 한번 차익 물량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더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많이 상승해서 눌리는데 그것이 기간 조정 성향이 아니라 반드시 가격 조정을 대동하게 돼 있다. 이 파동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적게는 5% 내외, 많게는 뭐 10% 내외까지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조정을 받을 때 뭐가 조정을 받냐면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오른 놈이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비교를 하면 코스피는 뭐 3,000피를 바라보네 어쩌냐 하는데 코스닥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많이 오른 것들이 차익 물량이 나오는 그런 자리란 얘기.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요게 그 조정이 좀 심화될 때는 10% 우리가 조정장 뭐 10% 이상 가면 조정장이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조정이 뭐 커져버린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10% 이상 조정받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도에 많이 빠졌다가 이후에는 점점 적게 빠지면서 마치 지진이 한번 팍 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좀 작은 잔파동의 여진이 나오듯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뭐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저번에도 기술주가 한번 조정을 받을 때요, 다우 지수가 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요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 지수하고 차트가 좀 틀리죠. 다우 지수는 옆으로 기었다가 꺼이꺼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다우 지수에도 일부 이제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굴뚝주가 주로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다우 지수는 어제 강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견조하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놈만 빠진 겁니다. 많이 오른 것만. 근데 다우 지수보다 다우는 다우 30종목입니다. 30종목이야. 니케이 225종목이고 유로 스톡스 50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는 30종목이야. 대형주죠. 근데 이제 기술주 중심이 아니라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블루칩 우량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굴뚝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다우지수가 강보합이었다는 것은 많이 오른 놈이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기술주 초형 AI 관련 뭐 중심입니다만은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막 쳐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대형주는 엄청났어요. S&P 500은 500종목입니다. 대형주 500종목이야. S&P 500은 대형주 500종목이고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우존스에 포함된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에 워낙에 이제 그쪽에 비중이 이제 기술주들이 시가총액이 커버리니까 이제 나스닥을 좀 추종해서 주로 움직이는데 나스닥보다는 상승폭이 좀 적죠. 그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는 문제가 올랐죠. 대형주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뭐 7인가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놈들 중심으로 또 유독 또 많이 올랐어요. 맨날 그 시총 1위, 2위, 3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또 MS, 또 애플, 뭐 세 개가 이제 막 경쟁을 하듯이 시가총액 1위 쟁탈전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을 좀 문 거죠. 단기적으로는 거품을 좀 물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세상에 그것들이 올라갈 때 소형주는 옆으로 껌딱지를 붙여놓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상황이죠. 그래 지금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소형주 지수는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 2022년부터요 2022년에는 다 가격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2023년 24년 올라올 때 러셀 2000 지수라고 이 소형주 지수가 있어요. 중소형주 지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게 지금
올라도 진짜 우리나라 그 코스닥 오른 폭보다도 더 안 올랐어요. 러셀 2000 지수는. 그러니까 아니 그 시총 상위 종목하고 그 저 기술주 상위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들은 얼마나 이 차이가 나버린 겁니까? 그죠? 이 답답한 거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나 차이가 나고 기술주가 뭐 필라델피아 바운더 지수가 뭐 3%대 하락하고 그 대장주인 더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는 5%대 하락하고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러셀 2000 지수는 3.57%가 올라버렸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러셀 2000 지수는 어제 3.57%가 올라버렸다니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막 그냥 티핑 포인트 어떤 계기 전환점으로 해서 촥 치고 올라가는 그 중요한 맥점,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급소,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거기서 탁 치고 올라갔는데 야 주식 시장을 판 게 아니고 많이 오른 놈을 팔아가지고 안 오른 놈을 배팅한 거구나. 어제 시장이 이렇게 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 몽땅 빠지면 뭐부터 쳐다봅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부터 쳐다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부터 쳐다보잖아요. 블루칩 중심으로 우량주 중심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그런 놈부터 망하지 않을 회사, 뭐 기다리면 올라올 회사, 여기서 싸게 좀 사놓으면 나중에 은행이자 이상 뽑을 회사, 빠져도 많이 추가적으로 안 빠질 회사, 그런 놈 먼저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금리나 사이클로 가면은 앞으로 중소형주들 뭐 요런 회사들도 이제 이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좋았어요. 그들만의 리그로 해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형주도 원래는 같이 움직였어야 돼요. 근데 별로 안 움직였어요. 아니 세상에 봐봐요. 6월 달에 러셀 2000 지수는 가격 조정 받았다니까요. 가격 기간 조정 받았다니까. 아니 저 기술주들 뭐 신고가 해가지고 뭐 난리 칠 때 걔들은 가격 기간 조정 받았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이 가든가요? 오히려 이제 비실비실 옆으로 기면서 빠지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제 중소형주일수록 어떤 이제 회사 곳간에 이제 쌀가마니가 돈가마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빚을 내서 많이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망할 위험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라면 쥐구멍에도 이제 뱉을 날이 온 거죠. 애들도 이제 다 생존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중에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안전한 놈이 먼저 움직이고 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엘로 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해갖고 하니까 이제 뭐 중기업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기업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뭐 회복되면 이것은 왜 이렇게 싸 해가지고 넉마주가 움직이고 뭐 그렇게 넉마주 우리가 말하는 동전주, 잡주, 똥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놈들도 올라오고 막 그런 겁니다. 예, 주식이 그 사이클이 그렇게 가는 거야. 원래 경제 사이클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임박해지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중소형주도 이제 망할 위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쥐구멍에 볕들 날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많이 오른 놈이 빠지더라 얘기죠. 많이 오른 놈은
오늘 빠져.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진이 또 있어. 오늘 바닥 찍고 내일 다시 안정 잡고 바로 올라가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더 쉬어야 돼. 이제 급락 이후에 여진이 있으면서 좀 더 쉬어야 돼. 그 사이에 이제 키 맞추기가 나면서 쫙 금리나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쫙 치게 되는 거예요. 벌써 금리나 수혜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래소 시장에 금리나 수혜주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여러분들 시세 많이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게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또 잘 올라가는 거야. 코스닥에 있었으면 또 좀 덜 올랐을 것이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저 볕들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금리나 수혜주입니다. 그래, 테슬라가 로보택시 해가지고 8%대나 폭락이 나왔는데 리비안이라든지 요런 애들, 니콜라라든지 요런 애들이 좀 빠졌습니까? 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 저기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많이 오른 놈을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해주고, 밑바닥에 있으면서 금리나 수혜가 되는 놈을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이죠.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이거야. 뭐 이해가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지금 제가 아예 방송창을 열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그것을 그대로 옮겨오면, 에? 우리나라로 그대로 옮겨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던 것들 뭐가 있습니까? 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놈들 아닙니까? 그 대표가 그것들이 이제 주도주였고, 우리 천재투자TV에서도 그간에 그 계속 밀어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던 것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연관해서 전력 전선주 같이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올 소지가 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놈들 어때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예요. 어제 러셀 지수가 이제 그렇게 치고 올라왔다니까요. 거기 미국 시장에서 매매했던 애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다시 또 매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라는 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서 뭐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고 똑같은 이치나. 그래서 거기서 대형주 팔고 이제 소형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소형주의 온기가 들기 시작할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에서요, 한국은행에서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요런 이제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했잖아요. 그래도 이게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니까 섣불리 하지는 못하겠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 역대 최장으로 지금 금리 통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으로.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나 가시권에 이제 점점 접어들고 있다. 사실은 이제 미국보다도, 미국은 워낙에 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우리나라는 2%대잖아요 물가가. 근데 이제 딱 그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사실은 내가 볼 때 미국 금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먼저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했다고. 그래도 미국에서 저렇게 갈 때 3.5%에다 동결할 게 아니라 3.75, 4%까지 딱 쳤었어야 돼. 내가 한국은행 총재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 멍청한 것들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미국 경제하고 틀린데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까 봐서, 환율 올라갈까 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엄청난 기회가 온다. 야, 이게 이제 중소형주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조금 더 부진한 경우가 많고, 아니 세상에 봐봐, 현대 기아차 갈 때 뭐 서현 이완이 뭐 좀 따라가고 했습니다. 저기 뭐 성화 이때가 부품주들은 뭐
그냥 가지도 않고요. 저기 반도체주 가니까 이제 어쩌저쩌 따라가는데 뭐 HBM 관련주 따라 별로 뭐 많이 움직인 것도 없어요. 그렇게 좀 괴리가 우리나라로 났습니다. 미국은 더 났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 자체가 또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회장이 드디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수익을 낼 때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뭐 밸류 프로그램 한다 합시고 뭐 삼성생명을 얼마나 살 것이며 KB금융 10560 0550 신한지 이런 놈들을 얼마나 사재낄 거냐 이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이닉스 이런 것은 어쨌든 좀 사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사는 사람이 사지 또 얼마나 살 것이며 그렇잖아요. 현대차 뭐 사는 사람 사겠지만은 또 얼마나 사재낄 거냐 이거야. 개인 투자자들은요 좀 빠듯빠듯한 중소형주 움직이는 시장에서 특히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 초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올해 열심히 했는데 별로 그 성과가 없었던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벌면 되니까. 기회가 딱 왔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 주식 바닥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아파트부터 이제 조금씩 풀려 나갈 겁니다. 부동산은 내년 일단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건축 허가 면적 이제 내년에 가서 저 넓혀가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 가면은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내후년 가면요 상가 오피스텔 시장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돈은 언제 유입되냐? 여기에 금리가 3.5%잖아요. 금리 딱 두 번만 더 인하해봐요. 우리나라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픽스텝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언감생심인 25bp 0.25%씩 딱 지금 3.5%거든요. 두 번 인하해봐. 올해 한 번, 내년 초에 한 번. 3%로 내려오죠. 3%로 내려오면 예금금리가 3%가 안 돼. 2% 후반, 2.8%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벌써.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되거든. 이게 뭐 5%, 4% 이제 3% 뭐 중후반 해가지고 뭐 했는데 안 돼. 그래 이제 어쩌어쩌 해갖고 제2금융 꼭 어쩌어쩌 하면 3% 부대금 내갖고 3% 뭐 남짓 3% 줄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끼우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내려보면 이제 주식 바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가 가장 지금 주식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주가를 쳐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밑에서 사 가지고 딱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싸게 사놨는데 사줘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쳐 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쌀 때 사가지고 있으면 크게 돈을 버는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다 얘기들도 아니고 저 주식은 이런 큰 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 대신 아무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블루칩 움직이고 옐로칩 움직이고 또 그 다음에 그 강소기업들 중소기업에서도 강소기업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성장성이 담보된 것들이 중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장성이 담보된 것들이 움직인다고. 다 움직이긴 하는데 성장성이 담보되는 것들이 더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 순환주를 꼭 봐야 됩니다. 경기 순환주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경기 순환주를 꼭 봐야 되는 거라. 경기 순환주 중에서도 이 소유지업체 아무거나 경기 순환주 하니까 아무거나 때려잡으면 뭐 가겠지. 가면 좋은데 가기야 가겠죠 대다수가. 근데 잘못 잡으면 또 쥐어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소재주를 먼저 항시 봐야 되는 게. 소재주에서도 경기가 회복이 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는 먼저 움직여. 정유 같은 거 그런 거 쳐다보면 안 되고 멍청하게 그런 거 하면은 왜 안 가지 뭐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하는데 뭐 유가가 쳐 올라가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는 것이죠 다시.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항상. 여하튼간에 그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가공 소재에서 이제 가공으로 가는데 가공 중에서도 내구재는 항상 늦게 움직인다고. 아니 뭐 금리 인하 몇 번 했다고 뭐 비싼 자동차 막 팍팍 사댑니까? 아니 금리 뭐 인하 뭐 0.5% 했다고 대출 금리 5%에서 한 4.5% 했다고 집 팍팍 제낍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진행하면은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우위의 시장이 분명히 나온다. 그 막 항상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것이고, 그것이 삼라만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알고 매매해야 되는 거라. 그 큰 판을 모르면은 고수톱에서 3점짜리만 맨날 먹고 뭐 광만 팔아갖고 돈은 언제 봅니까? 맨날 쳐 놀러 다니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술만 마시면 누가 소를 키우냐고. 때가 되면은 그 기회를 잡는 것이 현자이고, 현자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니까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 대비 이제 안 올랐던 게 사실 업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형주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다 말고 아니면 비실비실한 놈들이 많아요. 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임가공 회사, 완성 회사가 잘 나가는데 잘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거래처들 단가 올려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올려준다고. 지들이 이제 흑자 전환해갖고 잘 나가면 나중에 그 단가를 올려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요것들이 이제 그런 기대 심리를 해갖고 또 잘 나가는 애들이 또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또 장비 뭐 요런 놈들이 또 좋아지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경기 사이클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하죠. 왜냐하면 재벌그룹, 소위 말하는 재벌그룹 같은 그런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얘들이 그래도 조금 좀 살아나야 거래처도 단가도 올려줘. 그래 이제 주가가 이제 막 쳐 올라가 버리는 거라.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주가 50% 올라오느라고 겁나게 수개월에 거쳐서 1, 2년에 거쳐서 50%, 100% 올라오면 이 소형주는 말 그대로 한두 달 만에, 대형주 1, 2년 만에 50%, 100% 올라올 때 소형주는 한두 달 만에 50%, 10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싹수가 좋은 놈을 갖다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붉게 물드는 겁니다. 그럼 항상 움직일 때 뭘 봐야 되냐면 대장을 봐야 된다니까. 대장을 봐야지 수익이 나도 야무지게 수익이 나는 것이고, 콕 보면은 이제 긴가민가 해가지고 쳐다보다가 이것도 저건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서 사가지고 후발주를 빨리 2등주 3등주까지 잡으면 돼요. 대세가 이제 그쪽이가 테마가 할 때 5등주까지 잡아도 돼. 근데 이제 후발주의 후발주 가만히 있어봐. 얘도 코를 끼워보니까 이쪽에 테마주 같은데 해가지고 별로 관련도 없는 것들 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것들
또 요거 나도 진출한다 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진출한다 해가지고 뭐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완전히 그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말만 갖고도 이제 막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개인 투자들을 꼭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중에 이제 뭐 폭 빠진 다음에 뭐 기다리면 갈까요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절대 그 갈 수는 있는데 잘 안 가죠. 왜냐면 가장 먼저 꼬꾸로 자빠지고, 대장은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해갖고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름폭도 제일 커요. 후발주 100% 올라갈 때 대장은 300%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입니다. 세상사는 이치. 그래서 뭐 기회의 공간으로 꼭 생각하시고 겁먹지 말고, 그 대신 이제 꼭 그 사람들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보면은 이제 대형주가 이제 이럴 때 딱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를 얼른 잡으려고 막 그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막 난리를 쳐. 아니, 이 판이 바뀌면은 판이 바뀐 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이런 놈들 이제 대장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장이야.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3%탁 조정받아, 개인들이 우우 해갖고 막 3%, 4%, 이렇게 많이 빠져. 그거 잡고 자빠져 있어. 아니,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판이 바뀌려고 하는 그런 놈을 잡아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혜가 될 만한 거, 그것을 잡아갖고 지금 이제 요이 땅 해가지고 더블 100% 200% 날 것을 잡아야 되는데, 하이닉스 이제 와 이게 이제 조정받았어, 엔비디아 조정받았어, 사야지, 돈 싹 들어가는 거야. 이제 절대로 그렇게 총알바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총알바지, 역시 그 설거지, 설거지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시중들은 설거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놈을 딱 때려잡아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아침에 이제 뭐 거의 뭐 한 30-40분 한 것 같은데, 녹화를 좀 요거 부분을 남겨놓을 테니까 꼭 들으시고, 뭐 이어서 좀 이따가 한 8시 50분 되면은 방송이, 다른 분이 또 방송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이제 폭 빠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도를 잘 모르고 겁을 잔뜩 먹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딱 읊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그 두산그룹 같이 이런 데는 내가 볼 때 그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두산 밥켓이 들어가고 뭐 이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옛날에 포목상 아니었습니까?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지금 그 창업주가 두산, 그 사람이 우리 할머니하고 동갑이어가지고 내가 잘 알아. 1896년생인가 8년생 6년생인가 그럴 거라고. 그래 그 양반이 이제 포목상 하다가 이제 이렇게 쭉 뭐 해가지고 창업을 그때 한 거야. 우리 할머니 태어날 때. 그래 그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 그룹에서는 아마 두산이 지금 역사가 가장 오래됐죠.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오비 맥주 팔아 제끼고, 그래도 이제 이 사업을 참 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체질 개선을 두산하면 오비 맥주였는데 그냥 체질 개선을 이 포목상이었기 때문에 이 두가 뭡니까? 이게 쌀 세는 두 아닙니까? 두,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곳을 산처럼 쌓아보자 해갖고 두산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두산 저쪽에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두산 로보틱스 이런 데는 좀 호재로 좀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그 HLB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번에 이제 10만 원 오면은 이제 한번 까불어라 내가 이제 녹화도 남겨놨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올라온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시세가 이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낡은 테마보다는 낡은 거보다는 새로운 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섹터를 공략해야지 크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진짜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회가 왔다고 난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거래소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고 지금 하이닉스 차트를 켜놨습니다만 하이닉스 그렇게 올라갈 때 뭐였습니까? 코스닥을 봐봐라고 개인이 선호하는 코스닥을 봐봐라고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이런 자리에서도 개인은 대다수가 깨지게 돼 있어요. 요런 자리 이제 지금 4개월째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 이게 뭐 수익이 나냐고 이런 자리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10중 8구는 거의 다 깨져요. 전문가들도 이게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좀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요 많이 깨져버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수익 내려고 아주 쌍불을 켜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아주 기가 막힌 대역전 드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주에서 그 항시 보면은 이 초도의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목들은 이제 추천주들은 뭐 또 우리 쪽 그 천재투자에서도 하고 뭐 장중에서도 방하고 뭐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도 있지 않습니까?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 그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주식 고수들이 그 실시간 평생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하고 제가 이제 다른 분이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8시 50분부터 시작하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